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에서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 올랐지만 광주 출신 박주선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의 1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9월 전당 개관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무허가 소금을 생산해 판매한 염전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것만 수억 원어치였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최악의 시간을 보냈던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이 올해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1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는 9월 전당 개관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20일 전에 정부와 여야 합의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아시아 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되 그 시기를 못 박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5년만 국가 소속으로 하고 이후엔 전당을 법인화하자며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오늘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 회의마저 무산시켜 오는 14일까지인 1월 임시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당장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면서 전당의 4월 임시 개관, 9월 정상 개관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운영 규정 법안이 통과가 돼야 운영 규정을 짜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시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전당 특별법을 광주 관련 법안이라고 운운하면서 정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략적인 태도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간 교류되면서 지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시민단체도 법안이 필요하고 있는 건 법안 통과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편협한 시각과 정략적인 태도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빨라야 2월 임시국회로 늦춰지면서 전당 개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아시아 전당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윤 시장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 프로젝트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시아 전당의 9월 개관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벌였는데 기호순으로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가 통과했습니다. 반면에 광주가 지역구인 박주선 후보는 탈락해 광주는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에서 박지원,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두 후보는 예상대로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다 뜻은 같으니까 오늘부터 전당대회 날까지 전부 함께 한마음으로 같이 가시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후보 3명 가운데는 이인영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을 앞세워 막판까지 에이스를 펼쳤던 박주선 후보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 기반이 박지원 후보와 겹치다 보니 지지세 확산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적이고 대응적인 정당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거대한 당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예비 경선을 통해 호남 출신 후보들의 동반 본선행은 좌절됐지만 오히려 호남 표심이 결집하는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예선에서는 전남이 지역구인 주승용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당대표도 최고위원 후보도 한 명 없는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이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표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 등 3명이 새로운 기호를 부여받고 당권 도전에 나섭니다. 예비 경선에서 밝힌 새 후보의 정견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 사직성의 각오로 나섰습니다. 저희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 함께 손잡고 하나가 돼서 이기는 당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원 동지들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리더십 교체보다 더 강력한 야당의 길은 없습니다. 세력 교체보다 더 완벽한 통합의 길도 없습니다. 세대 교체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길은 없습니다. 2017년 대선에 뛰어야 하는 모든 대통령 후보를 살리는 대표, 2016년 총선에서 모든 기득권 싸움을 저지하고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대표, 그리고 오직 새로운 시민의 정부 수립에만 목숨을 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힘과 지혜를 빌려 쓰면서 총선 승리와 대권 승리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그러한 소통도 게으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표인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어 당의 침체와 무기력을 벗어던질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60대 경비원이 일을 하던 중 30대 입주민 남성에게 마구 폭행당해 입원했습니다. 입주민의 모독을 견디지 못한 한 경비원이 분신 자살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저녁 8시 30분쯤 아파트 경비원 65살 조모 씨는 경비실로 찾아온 입주민 34살 박모 씨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멱살이 잡히고 목을 졸리고 발길질까지 당한 경비원은 입원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런 새끼들은 죽여버렸나면서 뭐 혼자만 꽁꽁 앓고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죽을 생각도 그냥 있고. 경비실에 보관돼 있는 택배를 찾아가라고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뒤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가지 않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길에 찾아가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주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인터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이곳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입주민은 이 경비원을 해고하라며 관리사무소에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결국 경비원은 얻어맞은 것도 모자라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을 목격한 한 입주민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진짜 그 아버님 같은 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경찰은 경비원이 낸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하는 한편 입주민 조 씨를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무허가로 소금을 생산해 판매한 염전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적발된 것만 수억 원어치였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의 한 마을 곳곳에 염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소금 생산 시기가 아닌 겨울철인데 마을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무허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해오던 주민 27명이 검찰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양심 불량한 사람은 제 땅을 현재 정부에서 놀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이용해서 소금을 좀 더 빼먹으려고. 무허가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20kg들이 기준 100포대부터 최고 15,000포대로 시가 4억 8천여만 원어치. 대부분 지원금을 받고 폐업한 염전을 몰래 재운영하거나 허가받은 염전 인근의 농지나 저수지 등을 전용했습니다. 업주들은 염전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려면 많은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합니다. 염전 하반 연정만 사용했고 그 투수로는 허가는지 알기라 하니까 몸으로 타면 답답한 놈이라고 했죠. 다른 놈을 그냥 태어나려고 쓰는 게 답이에요. 무허가 염전 난립으로 신안 천일염의 가격 하락과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석 달간의 특별 단속에 나선 검찰은 업주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통진단 해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판결문이 아닌 엉성한 상상에 기초한 삼류 공안 소설이라는 주장이 되게 됐습니다. 통진당 소송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어제 저녁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헌재가 15년간 지속돼온 대중정당의 목적에 당의 강령을 찾지 않고 주요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있다며 증거가 아닌 독심술로 사실을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형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시설에 보관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자 원전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오는 2022년까지 대형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어 균열 발생으로 교체되는 한빛 3, 4호기 원자로 헤드와 증기 발생기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로 헤드와 증기 발생기는 중저준위 폐기물로 이미 포화 생태가 된 기종 저장고에는 보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무진 광주서구청장이 조직 단합을 방해하는 글을 올린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혀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 공무원 노조는 이무진 청장이 최근 과격한 표현이 조직에 해가 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감사실이 내부 게시판에 명예훼손을 글에 올린 직원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서구청 내부 게시판에서는 구청의 복지 정책을 놓고 공무원들끼리 찬반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입니다.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그만큼 어려움도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FTA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국인들이 밀집한 거리에 위치한 중국 상해의 한 쇼핑몰.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장을 보러 나온 중국인들이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식품은 단연 김. 끼니마다 식탁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就是小孩吃也可以，包米饭吃也可以，喜欢，大孩子、老人都挺喜欢的。 상하이 푸동 지역에 위치한 대형 마트의 한국 식품 판매대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역시 김입니다. 청정해역 전남이 주산지인 김은 중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因为现在在我们国家那个韩剧热播嘛。 包括我女朋友啊、家里人啊都很喜欢韩国的食品文化，所以我就选择了。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중국에서는 김 같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의 시장이 40% 정도 성장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높아진 반일 감정으로 한국산 제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농수산물의 주산지인 전남 지역이 김 이유를 대비해 중국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중국은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고는 있는데 제품 자체가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오염적인 지수들이 높기 때문에 한국 거를 선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상태로 중국에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이 자랑하는 유기농 농산물과 친환경 과일은 검역 문제 때문에 중국의 원상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에 맞는 고부가가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올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검역상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아직 제한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우수한 원재료를 가지고 한국의 이제 우수한 식품 가공 기술을 접목을 해서 고품질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이용해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에 농도 전남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지난 한 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던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이 올해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마다 사업 다각화로 불황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업체는 정유회사입니다. GS칼텍스의 경우 지난해 3분기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도 더 많은 매출 감소가 우려됩니다. 원유를 구매해 정제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재고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GS칼텍스는 올해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올해도 배럴당 50에서 60달러 선에서 맴돌 것으로 보여 재고 손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화업체들도 유가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원료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져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수출 전망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유가가 지금 하락됨에 따라 석유화학 경기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국의 자금률이 지금 석유화학 산업에서 늘려감에 따라 힘든 게 더 가중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더 힘들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화업체들은 이 같은 대외 상황 악화와 함께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화학물질관리법 등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업체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판매처를 다양화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그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할 수 있는 제품군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저유가 시대 석유화학 업체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당분간 찾기 힘든 상황. 새해 벽두부터 지역 경제 중심에 서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이 있는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 300교원 수업 나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교원 수업 나눔 운동은 수업 혁신에 의지가 있는 교원이 중심이 돼 새로운 수업 모델을 개발한 뒤 공개 수업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자는 운동입니다. 장 교육감도 중학교 신입생의 반배치고사 등 획일적인 시험을 폐지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호반건설이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를 매입했습니다. 호반건설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입찰에서 1,600억 원대를 써내 쌍촌 캠퍼스와 충남 천안의 토지를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호남대학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 1,086억 원보다 600억여 원 비싼 가격으로 앞으로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80년 5.18 당시 전남 도청학 광장에서 계엄군의 망행과 시민들의 항쟁을 묵묵히 지켜본 시계탑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22일 이후로 추정되는 전남 도청학 광장의 모습입니다. 계엄군이 도청에서 물러간 상황에서 광장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광장 분수대 앞에 세워진 시계탑은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표의 비극과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 5월 27일에 있었던 시민군의 최후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시계탑은 농성광장으로 옮겨진 뒤 30년 동안이나 방치돼 왔습니다. 그 시계탑이 오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80년대 중반 농성광장으로 옮겨진 이 시계탑을 원래 설치돼 있던 장소로 옮겼는데요. 대리석 마감공사 등 복원공사를 마무리한 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옛날 그 모습으로 복원된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합니다. 매일 오후 5시 18분이면 광주항쟁의 대표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자동으로 울리게 설계돼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또 다른 자기 신념을 갖게 하는 것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는 우리의 역사를 보고 배우고 만지고. 80년 5월의 아픔과 고난을 지켜본 시계탑은 오는 27일 제막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공개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FC가 올 시즌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1부 리그에서의 재조전을 위해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모였는데요.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투혼과 간절함으로 이뤄낸 1부 리그 승격. 그 감격을 뒤로 한 채 광주FC 불사조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한 새해 첫 훈련. 목표는 분명합니다. 1부 리그 잔류라든 외형적인 성적은 물론 흥미진진한 축구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시작인 걸로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선수들 해보려고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항상 재밌는 축구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2014년에 주셨던 사랑, 2015년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한 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11명의 신인 선수들도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빨리 이 팀에 녹아들어서 게임을 뛸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은 약 한 달 동안 체력훈련과 전술훈련, 그리고 실전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쟁쟁한 일부 리그 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이지만 광주FC만의 팀 컬러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행 꼬리표를 뗀 남기일 감독은 조직력 극대화를 대안으로 꼽습니다. 볼을 뺏겼을 때는 바로 압박하는 그런 프레싱적인 그런 팀인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광주FC만의 팀 컬러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난 시즌 보여줬던 간절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겠다는 광주FC. 올해에는 어떤 드라마를 써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동신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물리치료사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동신대는 물리치료과 허세별 씨가 전국 수석을 차지하는 등 시험 응시자의 95.3%가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했고 방사선사 시험에서도 합격률이 89.4%로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신대는 전문가 초청 특강과 고시원 운영, 스터디 그룹의 지정 교수제 등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눈이 좀 잠잠한 듯 싶더니 이제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 오늘까지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강추위가 찾아오는 이유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또 여기에 복사냉각 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위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풀리겠고 또 바람도 많이 잦아들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또 안개 낀 곳 없이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야가 시원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수에는 어제부터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장성이 영하 5도, 영광 영하 3도, 나주 영하 4도, 순천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가 5도, 화순 4도, 장흥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별다른 눈비 예보 없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